과학의 진실과 오류 제 12주차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지난주 11주차에 각 팀별로 팀 구성원들을 구성을 하였었습니다. 반장. 네, 네, 반장은 몇 조에 소속되어 있었지요? 저는 2조였습니다. 아, 네. 2조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조원들 4명하고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제 커뮤니티를 또 소통을 위한 기구를 만들었고, 또 반장은 어떻게 선출되었고, 역할 분담은 좀 어떻게 나누었었는지 우리 반장의 조인 2조의 경우를 좀 우리 다른 학우들에게 소개시켜주면, 다른 조는 이렇게 소통 구조를 만들었고, 또 반장을 그런 방법으로 선택을 했고, 역할 분담을 어떻게 했는가를 또 참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조 편성하고 반장, 그 다음에 역할 분담에 대해서 2조의 또 상황들을 좀 잠깐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단톡방 김동원 학우님이 만드셨고요. 그리고 이제 팀장을 정하는 데는 사다리 타기를 해서 제가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개의 주제를 선택하는데 저희는 우선 각자 하고 싶은 주제를 얘기를 했고요. 그게 잘 나눠지게 되어서 이제 서로 원하는 주제를 고르게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윤호 학생이 속해져 있는 2조는 이제 제비뽑기로 이제 그 랜덤으로 해서 이윤호 학생이 자원해서 반장을 한 거죠. 아니요, 그 뽑기로 해서 제가. 뽑기로 해서 했는데 이윤호 학생이 이제 반장에 이제 선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역할 분담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했는데 그렇게 크게 충돌되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어서 원만하게 이제 역할 분담까지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윤호 학생에게 이제 묻고 싶은 거는, 이제 앞으로 어떤 이제 그 공동 작업을 위해서 이제 조가 짜여지고, 또 이런 팀이 구성되어지면 이제 이런 리더자를 뽑게 되어질 테인데, 우리 이윤호 학생은 다음에도 또 이렇게 그 제비뽑기 형식으로 리더자를 이렇게 뽑을 생각인지, 아니면 또 은호 학생에게는 좀 혹시 또 다른 대안의 생각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팀 프로젝트를 생각보다 많이 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뽑기를 해서 제가 선출된 것도 있고, 제가 자원해서 한 것도 있어서, 저는 우선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원하는 사람이 팀장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자원자가 없다면은 뽑기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물론 이제 그 팀 구성 중원 중에서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나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리더자로 세워주고, 혹시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대표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비 뽑기의 방법으로 이제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것이 좀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훈 학생은 이번 저희 과목의 반전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의 또 팀 과제에서도 이제 자원하거나 해서 여러 그 반장으로 이렇게 선출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팀 내에서 이렇게 또 리더자, 또 이 팀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은호 학생이 또 모든 팀원들과 좋은 협력을 이루어서 또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또 기대합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시간 또 여러분하고 좀 나눌 이야기는, 올해 5월 8일자에 이제 신문에 제비뽑기로 리더 선출, 과연 리더자를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그 자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제비뽑기로 리더자를 뽑는 것이 과연 좋은 방법일까에 대한 그런 의문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비뽑기로 리더자를 뽑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최근에 리더십을 연구하는 최고의 학술지인 리더십 쿼터리라는 이런 학술지에서 제비뽑기로 리더자를 선출하면 과연 그 구성원들의 팀들이 어떤 성과를 낼까에 대한 이제 학술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학술 연구에 따르게 되어지면 제비뽑기로 이렇게 리더자를 뽑았을 경우에도 그 팀의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효율성들이 상당히 좋게 되어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를 내어놓아서 이 학술지를 읽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검증적으로 또 이런 리더자들과 또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제비뽑기로 리더자를 세우는 것이 어떻게 효율적이고 또 이렇게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그런 많은 또 이런 의구심이 있고 또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서 또 이런 또 의심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리더자를 뽑을 때의 가장 큰 문제점은 효율성이나 어떤 이런 능률적인 면에서는 리더자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의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더자가 있는 그룹이 훨씬 더 효율적이거나 능률적이다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출된 리더자가 이제 독재의 경향으로 가게 되어질 때에 이 조직원들의 피해와 또 어려움들을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네. 반장은 이제 우리 수업에서도 이제 제비뽑기로 리더자가 되었고 다른 또 과목에서도 리더자가 되었는데 스스로를 평가할 때에 어떤 이렇게 좀 카리스마적인 그런 권위를 이용해서 빨리빨리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독재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 조율이 안 되면 또 오랜 시간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거쳐서 모든 구성원들이 만족할 만한 답을 얻을 때까지 또 이렇게 소통을 하고 조절을 하는 그런 리더형인지 스스로는 어떤 리더형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저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그런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내가 더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의견과 또 전체의 또 이런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또 더 많은 대화와 또 시간들을 들여서 결국에는 합의점의 근접점들을 찾아가는 이런 이제 리더 형태를 우리 이훈 학생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해서 이 제비뽑기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팀을 구성하게 되었을 때의 가장 큰 우려점들은 이 리더자가 독재를 행했을 때에 그것을 막을 장치가 없다라는 것이 큰 문제점인데 이 연구에서 좀 좋은 시사점은 무엇이냐 하면 제비뽑기로 선출되어진 리더자 중에는 독재 성향의 성향을 나타내는 비율이 월등하게 적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석으로 아무래도 이런 경쟁을 통해서 리더자가 되었을 경우에 내가 이 조직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하여서 리더자가 되었으니 내가 권한을 갖고 다른 조직원들의 또 의사라든지 또 그들의 영향력을 제한하여도 내가 그 모든 것을 그만큼의 어떤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마 독재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비뽑기로 리더자가 선출이 되어지면 아무래도 이런 독재적인 성향보다는 다른 조직원들에 대한 또 의견을 더 묻게 되어지고 또 그들의 소통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는 비율들이 훨씬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훈아 학생, 네.
네, 이은호 학생은 이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반에서는 이제 이렇게 제비뽑기로 이제 리더자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팀에서는 서로 이제 의논하고 또 이런 경쟁을 통하여서 이제 리더자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제비뽑기로 리더자가 되어지면 다른 구성원들의 눈치를 조금 더 보게 되어지는 것 같나요? 아니면 뭐 경쟁을 해서 리더자가 되던, 일단 또 제비뽑기로 리더자가 되어지던 그냥 그 사람의 성향대로 이렇게 그 팀을 이끌어 갈 것 같은가요? 어떤 것 같아요? 본인이 경험하기에는 이렇게 제비뽑기로 팀장이 된 것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여서 또 이렇게 리더자가 되어진 경우가 조금 조직원을 대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좀 달라질 것 같은가요? 제비뽑기로 선출이 되면 이제 조금 어쩔 수 없이 하는 느낌이라서, 그래도 어쨌든 그런 책임을 맡게 된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이제 자원에서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경쟁을 통해서 되어지면 아무래도 이제 추진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런 성향이 나타나겠지만, 제비뽑기로 되어지면 아무래도 조직직원들과 함께 하려는, 또 함께 가려는 그런 성향들이 좀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일단 이 리더십 그 권위 있는 이런 학회에서 발표한 것은 꼭 리더자를 제비뽑기로 뽑는 것이 무의미하지는 않다. 오히려 이 조직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더 많이 협력점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제비뽑기로 리더자를 뽑아가지고 그 단체와 그 나라가 과연 이웃의 나라들 능력 있는 또 이런 그 왕들이라든지 이런 그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는가를 이제 그 고민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학술지에서 과거에 이런 통치 제도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베네치아, 이탈리아에 있는 이 베네치아 공화국에서는 총리를 뽑을 때에 이렇게 경쟁을 통하여서 우수한 리더를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제비뽑기로 이런 총리를 뽑는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베네치아 공화국은 이탈리아의 여러 공화국 중에서도 가장 부유하고 또 가장 잘 성공한 공화국 중에 하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스위스의 바젤 다역에서는 교수를 뽑을 때에 능력 있고 또 시험을 통하여서 이렇게 뽑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이런 제비뽑기의 형식을 도입하여서 이런 교수를 채용한다고 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이런 자격 시험을 거치고 이런 그 뽑을 인원의 3배수, 5배수의 인원들을 일단 뽑고, 그 안에서 이제 무작위로 추첨을 통하여서 최종 채용을 하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베네치아 공화국이나 스위스 발젤 대역에서 이런 리더자를 또 직원을 뽑을 때에 이런 그 제비뽑기의 그런 형식이 또 때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이런 효과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팀을 구성하였고 또 팀과 함께 발표를 해 나아가야 하는데, 먼저 경쟁을 통하여서 리더자가 된 사람도 좀 더 이 조직원들과 또 팀원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고, 또 제비뽑기로 선출된 사람이다 할지라도 또 이런 그 해야 할, 또 다다라야 할 목표점에 대한 또 이런 방향 제시를 또 하여서 조직원들이 함께 좋은 성과를,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숙제를 우리가 안게 되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뭐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런 또 여러 조직원들과 함께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 더 소통을 하여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 얻기를, 또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재 23장입니다. 전기와 자기장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기의 실체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고먼수에는 전기 뱀장어가 날간의 네어로 부르면서 모든 물고기들의 수호신으로 여겨져 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재의 211페이지 5번째 줄에 보면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장식품으로 사용하던 호박을 모피로 문지르면 먼지나 머리카락 같은 작은 물질들이 달라붙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호박을 의미하는 그리스의 엘렉트론이 오늘날 전기를 의미하는 영어인 일렉트론시티의 어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인간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기의 실체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심에 의해서 전기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211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 19장에 살펴보았던 17세기에 최초의 진공 펌프를 제작하였던 오토폰 케리케는 정전기를 발전시키는 기전기 또는 최초로 만든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호박이나 또 깃털의 머리카락을 끌어당기는 것에 흥미를 느껴서 더 큰 인공적인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름이 25cm 정도의 유황의 굴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게리케가 회전하는 구에 손을 가져다 대고 문지르면 강한 자극을 일으키는 것을 봄으로써 최초의 인공적인 전기를 발생시키기도 하였었습니다. (214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에 보면 아직까지 사람들은 번개의 원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1706년 미국의 보스턴에서 태어난 벤자민 프랭클린은 벼락이 떨어질 때 보이는 불꽃과 또 전기 실험 때에 튀는 불꽃이 유사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번개의 정체가 전기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였습니다. 그는 1752년 6월에 네온이 있을 때에 프랭클린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과 함께 금속의 격자를 매단 연을 네온 속에 띄우고 그 끝을 라이덴병과 연결하는 실험을 통하여서 번개가 전기적 현상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증명해 내었습니다. 또한 이 벼락이 맞기 쉬운 건물에 피리침을 달면 전기를 땅속으로 방정시킬 수 있다라는 부가적인 사실도 알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전기학의 결정적인 발전은 이탈리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교재의 215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볼로냐 대학의 해부학 교수였던 루이지 갈바니는 개구리의 근육에 미세한 전기를 흘리자 수축하는 것을 발견하고 동물 전기라고 명명하였고 1791년에 근육 운동에 대한 전기의 효과에 관한 주석서를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교재의 21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비슷한 시기에 이탈리아 물리학자 알렉산드로 볼타는 개구리 내부에서 동물 전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전류에 의해서 개구리의 근육이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그는 1800년 구리와 아연을 샌드위치처럼 포개어 만든 전지로 이를 직접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처럼 연속적으로 전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인류 최초의 전기를 발명한 사람이 바로 볼타였었습니다. 우리 교재 218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전기의 발명은 19세기의 거리에서 어둠을 몰아낸 전등의 발명으로 이어졌고 마이클 패러데이는 코일 안으로 자석을 넣거나 뺄 때에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는 단위 시간당 도체에 의해 끊어지는 연속의 수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패러다이는 전류와 자기가 서로 영향을 미치고 또 전류가 또 다른 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연구하여서 전자기장 이론을 발표하기도 하였었습니다. 우리 교재 218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 패러데이의 전자기장 이론을 발전시키고 수학적인 결과로까지 이끌어간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과학자인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었습니다. 맥스웰은 전자기 현상이 일어나는 매줄 중에서 전자기파가 존재하고 그 전파 속도는 빛의 속도와 동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맥스웰의 이론은 1887년 독일의 하인린 헤르츠에 의해 증명되었고 그것은 훗날 무선 전신과 전파를 이용한 라디오의 발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서 1897년 영국의 과학자 톰슨은 영국 왕립연구소 회의에서 당시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기본 입자이다 라는 돌턴의 원자술에 반하는 이론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원자를 쪼갠 밀입자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바로 톰슨이 발견한 이 밀입자가 바로 전자였습니다. 톰슨은 전자의 발견으로 1906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과학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음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단 과학뿐 아니라 인류의 문화와 문명 또한 서로의 사람이 서로 영향을 끼치우면서 발전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팀을 구성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 또 좋은 영향을 받아서 과학이 성장하고 발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어지고 또 좋은 발표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재 24장 과학학회의 설립과 과학의 제도화. 우리 교재 221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1660년 영국에 설립된 왕립협회가 시작되어 학회의 재정을 부유한 후원자들이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교재 222페이지 11번째 줄에 보면 1666년에는 프랑스의 과학자들은 국왕의 서재에서 왕립 과학 아카데미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처럼 영국의 왕립협회와 또 프랑스의 왕립과학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하여서 과학자들이 재정적인 부담 없이 연구에게만 전념할 수 있는 이런 토대들이 쌓이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224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17세기 이후 설립된 과학협회들은 근대 과학의 새로운 거점으로 근대 과학이 사회 속에서 그 영향력을 점차 확대시킬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반장. 네. 네. 이제 반장은 이제 이런 팀 활동이 우리 수업과 다른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혼자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연구하는 것하고 팀을 구성하여서 서로 의견을 모으고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또 발표를 하게 되어지면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의 또 역량이라든지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져서 더 좋은 보고서와 또 연구에 또 이런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혹시 경험하는 편이죠? 아니면 아직도 나는 혼자 연구하고 또 발표하는 것이 좀 더 편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이온우 학생의 경험이나 또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둘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팀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사람의 관점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니까 되게 얻어가는 게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 혼자 활동을 하면은 조금 더 빠르고 신속하게 이 처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서로 장단점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오히려 혼자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또 내가 필요한 시간에 또 필요한 자원들을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팀 발표를 하는 이유가 보다 역할들을 분담하여서 효율적으로 또 이런 발표와 또 연구를 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서 이렇게 팀 학습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반장에게는 팀원들과 같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거나 더 좀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경험까지는 이루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은우 학생이 이 그 직소 모형을 통하여서 좀 더 효율적이고 또 훨씬 경제적으로 이런 보고서와 또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은호 학생은 이번에 또 4개 분야 중에서 어떤 분야를 또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되었는지요. 아까 2조는 서로 자신이 원하는 분야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은호 학생은 어느 분야를 맡았나요? 저는 3D 프린팅에 대해서 했습니다. 아, 네. 우리 그 두 번째 주제인 3D 프린팅 주제를 이제 우리 은호 학생이 맡은 것 같아요. 혹시 지난번 5주차에 또 이 그 주제를 한번 다루었었는데 그때는 혹시 어떤 주제를 맡았었나요? 기억이 안 나서 아,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은호 학생은 이제 관광업하고 우리 3D 프린팅하고는 크게 이제 전공하고는 별로 크게 이제 연관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3D 프린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면서 또 이렇게 좀 그 어떤 이제 그 느낌이 있었는지 잠깐 좀 지금 이제 카페라서 길게 제가 좀 발표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좀 그래도 이렇게 좀 새롭게 느낀 거라든지 또 새롭게 알게 되어진 사실이 있으면 간단하게 우리 학우들한테 좀 소개시켜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중학생 때 이제 3D 프린팅 동아리에 들어가 있어서 3D 프린팅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훨씬 더 기술이 발전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아주 기초적인 것만 했었는데요. 요즘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 많이 발전해서 의학에도 쓰이고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쓰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윤호 학생은 중학교 3학년 때이면 그래도 이 3D 프린팅이 이제 많이 알려지거나 또 활성화되어지지 않는 그 초창기 때에 벌써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3D 프린팅을 경험하고 있었군요. 혹시